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6도가량 올랐는데요. 한낮에도 11도에서 13도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올랐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지역에서 14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1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대형 집진 배관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후 배관의 상판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62살 홍모 씨가 4.5m 높이의 대형 집진 배관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두운 공장 내부를 1시간 30분간 수색한 끝에 홍 씨는 3시 27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부식된 상판이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했고 고압의 집진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식이 된 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아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소결 공장은 가루 형태인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가공하는 시설로 분진이 많이 날려 대형 집진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소의 경우 낡고 노후화된 배관 설비가 많아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관이 섞거나 마모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서 있고 하면은 그 밟으면 밑으로 쑥 빠지는 거죠, 사람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부실 설비로 인한 산재가 또 발생하면서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유행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선 유입되는 감염의 고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역학조사가 지체되면서 지역을 다녀간 동선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에서는 발열 증상이 있는 달서구 주민 1명이 확진된 뒤 동거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2명의 환자가 더 생겼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잘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구의 신규 환자 대부분은 수도권발 집단 감염 사례 2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말 경기도 구리시 확진 환자가 대구의 연기학원에 강사로 다녀간 뒤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제도 학원 수강생의 가족이 확진되는 등 대구에서 잇따라 6명이 확진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음악 강사가 경산의 한 대학에 강습하면서 대구로까지 번지게 된 국악 강습 관련으로 학교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애들이 5명이 밖에서 올려다니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대구에서 16명의 환자가 나오고 경북에서도 10명 넘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확진 환자가 지역을 다녀간 것을 빨리 파악했더라면 큰 확산을 막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악 강습 사례만 봐도 강사가 지난달 23일 확진됐지만 사흘 뒤에야 대구 경북 동선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강사가 확진 사실을 경북자치단체에 직접 알렸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의 동선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대구 경북 동선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환자가 폭증하면서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환자 발생이 늘어남으로써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환자의 어떤 접촉자의 저희 집으로의 연락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언제 비슷한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가족 이외에 사적 모임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도록 많은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은 위생수칙 지키기와 철저한 방역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 외에 불가피한 만남을 하더라도 음식 섭취는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항의 출생아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출산 장려책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을 과감하게 손보고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포항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새겨들을 대목이 많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경북 최대 도시. 포항에서는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새로 태어날까요? 2016년 4천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숫자는 이듬해 3천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7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불임 시술비 지급, 미혼 남녀 소개팅, 남녀 육아휴직 장려 등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포항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항시의 돌봄 정책 중에 많은 정책 중에 다 함께 돌봄 정책은 오히려 빨간색 멈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 특유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책임을 출산하지 않는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성차별적 시각을 버리고 출산 후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자녀도 낳을 생각이 없는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 프레임입니다. 한마디로 꼰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자녀 지원 기준을 바꿔 한 명을 낳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법적인 혼인 외에 출생한 아이들을 어떻게 품고 키워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출생을 산술적으로 분석해 인구 정책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 수변 개발 사업, 이른바 형산강 프로젝트가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산강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포항시의 환경생태 복원 사업은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형산강 상류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100여 종이 넘는 새들이 찾아 생태 사진작가와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썰렁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가동보 공사로 모래톱 유실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찾는 새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파헤쳐 새들은 다 쫓아내며 건설한 철새 탐조대와 치수장부, 상생 인도교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저버린 난개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연화된 고정보를 규모가 더 큰 가동보로 바꾸고 길이 400m짜리 다리를 놓는 이 사업에 무려 150억 원이 투입돼 시작 단계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과 환경단체도 크게 반발하며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포항시가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태풍에 침수됐던 형산강 물놀이장과 조종면허 시험장도 포항시가 순 오염 논란 속에 강행했다가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형산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생태 벨트 복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세부 사업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심각한 수은 오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개발 사업만 속속 추진되는 것은 생태 보건 사업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보건 방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이 오염에 관한 실질적인 준설이나 대책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형산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형산강을 포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환경 여건이 복원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모래톱 등 환경 여건이 복원되어 철새의 개체수가 번식될 것이라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형산강 사업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달로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는데 처분 이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영풍은 2년 전 20일의 1차 조업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영풍의 2달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경북도에 위임한 넉 달의 조업정지에서 절반이 감경된 겁니다. 행협위는 폐수 배출 등 영풍 석포재련소에 법 위반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조업정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과 국가 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영풍이 제출한 환경 개선안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영풍이 기존에 밝혀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선입니다. 절반이나 감경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영풍의 법 위반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한 사실이고 영풍이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해온 데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이로써 조업정지를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 잇따라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라는 환경부에 맞서 직무 이행명령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행협위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상북도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수용해 이달 중 영풍의 처분을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합니다. 조업정지 일수가 대폭 감경됐지만 처분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영풍은 법 위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인 20일의 1차 조업정지 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으로 다시금 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온갖 갑질과 잡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만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엔 한계가 크다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차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는 주민들의 모진 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이 너는 우리 아파트 우리가 돈 주고 월급 받고 하면서 너는 우리 종이다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자꾸만 늘어나는 업무도 힘에 부쳤습니다. 해도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주차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집화장에도 우리가 또 정리를 해도 오만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거 시키는 거 있잖아. 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3개월, 6개월짜리 계약만 4번, 이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박 씨 같은 경비원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입주민 갑질로 피해가 생기면 치료와 법률 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수성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했고 달서구와 서구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갑질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졌고 단기 계약을 막을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릴지 저 사람이 잘릴지 눈치만 보면서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부당한 업무와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 위협인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진군이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5,477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과 영양 평해간 국도 개량, 매화 운정간 국지도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이 3,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수중 글라이더 핵심 장비 기술 개발에 각각 20억 원을 비롯해 경북 원자력 방제타운 건립 4억 원과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3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18일 해상 케이블카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영덕과 울진, 울산까지 해상 케이블 사업이 잇따르면서 과도한 경쟁이 우려됩니다. 울진군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고 영덕군도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강구 3사 해상공원에서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 중이며 포항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202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의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이 연간 15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해상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는 통영과 부산, 여수 지역 해상 케이블카 이용객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올랐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지역에서 14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1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